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바로 106페이지에 나오는 대한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6페이지 쭉 가서 106페이지. 오늘은 대한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한제국 보이죠? 대한제국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이 대한제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알겠습니까?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 이 대한제국이 왜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이 실시했었던 개혁의 내용, 알겠습니까? 개혁을 갖다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땡땡 개혁. 개혁의 특징,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이 모르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들어봤을 거야, 특징. 알겠습니까? 근데 이 땡땡 개혁에 가지고 있는 이 땡땡 개혁 다 알고 있죠? 이 광무개혁입니다. 적을게요. 이 광무개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알고 있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내용. 과거에 광무개혁을 갖다가 우리는 대한제국에 했던 광무개혁을 갖다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뭐라 해야 되나, 폄하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뭐 쌤도 광무개혁이 뭘 했나, 좀 이렇게 옛날에 좀 회의적이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광무개혁을 갖다가 좀 요즘에 좀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무개혁이 했던 구체적인 내용, 알겠습니까? 그 내용은 일단 군사 분야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군사 분야, 알겠습니까? 군사, 그리고 경제,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과 금융 분야. 그러니까 이게 대한제국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일단 탄생하는 배경 얘기할 겁니다. 탄생하는 배경 얘기할 텐데, 이 대한제국이 의외로 성과가 컸었어요. 왜냐면 이게 봐봐, 우리가 개항한 지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하고 난 뒤부터 뭐 10년간 개혁이 되지도 않았었고, 사실상 맞죠? 1884년 이후에 되지도 않았었고, 갑오개혁 때 2년간 바짝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이게 대한제국이 탄생했던 배경 자체가 얘들아,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그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때는 외세의 간섭이 없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간섭이 없거나 스스로 뭔가 개혁을 시작했더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나라였다고. 근데 이게 러일전쟁 터지면서 또 끝나게 됐는데,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전까지 했던 한 7년간 정도 됩니다. 7년. 갑오개혁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광무개혁 추진했던 거 러일전쟁 전까지 한 7년 됐다고요. 이해됩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해냈던 게 되게 성과가 커요,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입니다. 알겠나요? 광무개혁. 자, 일단은 이게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나. 자, 일단 이 이 대한제국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 이 우리 1896년에 아간파천. 자, 이 아간파천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갑오을미개혁이 끝나게 된 사건이었다고. 맞죠? 갑오개혁이 끝나게 된 사건이었고, 3차 갑오개혁이 끝났죠. 자, 그 이후부터 사실상 이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다 보니까 국권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해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무서워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빠가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방으로 피신하셨어요. 자, 되게 비참한 상황 아닙니까? 아빠가. 알겠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왕이 궁궐에 있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알겠습니까? 그 을미사변 때문이었죠.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사실상 다른 나라 공사관에 피신한 사건이거든.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간파천은 한 1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1년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왕실의 권위는 어떻게 있어요? 왕실의 권위. 왕실의 권위는 뭐 실추할 수밖에 없었죠. 맞죠? 왕의 권위란 게 뭐, 과거에 뭐 우리가 왕의 권위가 이제 실추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죠. 병자호란 때. 맞죠? 삼전도 굴욕. 왕이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었던 그 만주족에게 무릎 꿇고 머리를 9번 조아리면서 용서를 빌어야 했던 그 삼전도 굴욕.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뭐 머리를 조아렸던 건 아니지만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거잖아. 러시아 공사관으로.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파급력? 알겠습니까? 권위의 실추죠. 내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왕의 권위가 실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열강, 이권 침탈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한테 많은 이권을 내주거든요. 진짜로. 러시아한테 많은 이권을 내줘요. 뭐, 저령도 조차권, 뭐, 한러은행 뭐 설립,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사실 재정까지도 장악하려고 러시아가. 알겠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이 아니구나. 앞서 찍었던 어떤 동영상에 보면 있잖아. 내가 그 러일 전쟁 직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이 상황까지 보면 사실 러시아가 조선을 갖다 식민지로 만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러은행을 설립한다거나 이런 재정권을 장악하려는 거였거든요. 이해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이권 침탈이 많아지고 있었고, 알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유생들도 계속해서 이제 황궁을 요구하죠. 황궁이 무슨 말입니까? 황궁. 다시 돌아오라 궁궐로. 알겠습니까? 궁궐로 다시 돌아오라 고종아. 왕께서는 다시 원래 궁으로 돌아오세요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 그 아간파천 이후에 벌어졌던 1년간 여러 가지 어떤 조선의 어떤 그 권위의 실추와 그 다음에 이권 침탈과 그 다음에 유생들이 이건 아니다. 빨리 돌아와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계속 빗발치고 있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자신의 심전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면서 이제 궁궐로 돌아오게 돼요. 궁궐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BACK 컴백 돌아왔는데 경복궁은 못 갔습니다. 원래 전궁이 경복궁이잖아. 맞죠?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이쪽은 너무 궁궐도 넓고 방어하기도 쉽지도 않고 너무 이제 조선의 한가운데 있는 서울의 한가운데 있는 곳이긴 하지만 카메라가 삐딱하네요. 이긴 하지만 그쪽은 좀 너무 불안하고 해서 그 당시 그 경운궁이라고 있었어요. 경운궁은 너네 잘 모를 텐데 이게 지금 오늘 덕수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덕수궁이에요. 덕수궁도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덕수궁 본 적 있습니까? 덕수궁 TV 보여줘야 되나요? 덕수궁 보면은 되게 유명한 게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하는데 그거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 궁궐 안에 뭐 서양식 건물 안에 떡 들어있거든요. 근데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일규 씨하고 남기련 씨도 저 화면이 안 되는 겁니까? 켜주세요. 쌤 보고 싶어요. 당신들 얼굴을. 자, 너네 어디 나오지? 교과서에 안 나오나? 덕수궁이? 보여주고 싶은데. 자, 덕수궁 거기서 찍은 사람도 많아가지고. 그 덕수궁은 그 서양식 건물이 궁궐 안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덕수궁 석조전이라고. 지금 미술관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는. 그렇긴 한데.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지은 거예요, 그거. 그 외국인이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그 건물로 이제 황궁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1876년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왕실의 어떤 권위가 실추되고, 이해됩니까? 실추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왕권을 다시 어떤 다잡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모색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조선도 이제 청나라에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걸 보여줘야 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갖다가 황제의 나라로 높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알겠습니까? 높이기 시작하고 국호를 갖다가 새로 제정해요. 이때 1876년에 아간파천 이후에 돌아와서 알겠습니까? 이거 컴백해서 자 나라 이름을 일신하게 됩니다. 국호를 바꾸게 돼요. 됐습니까? 알다시피 다시 바꾼 이 국호 나라 이름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게 대한제국이죠. 어이구. 자, 대한제국 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대한제국. 박한별 씨 퀴즈.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조선이 탄생한 걸까? 나라, 이제 이성계가 나라 이름 지을 때 조선이라는 걸 선택했잖아요. 활용, 조선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건데 조선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원래? 그건 알고 있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는 조선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뭐 맞잖아. 조선이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한별씨. 그래, 뭐 있었어 그게? 당군조선 뭐 기억납니까? 뭐 위만조선, 중간에 기자조선도 있는데 사실 기자조선을 따온 거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맞아요. 고조선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맞죠? 거기에서 조선이 나온 거고. 맞죠? 그러면 대한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 대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잖아. 대한이라고 하는 국호는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걸까? 그냥 뜬금없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대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아는 사람? 내가 이거 선물 준다고 했는데 옛날에 접대도 안 줬다. 이거 뭐 준다고 해놓고 쌤이 너네도 안 달라고 해가지고 까먹고 있었어요. 줄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내 준다니까. 맞춰봐봐. 대한이 어디서 나온지 이거 혹시 중학교 때 들었다거나 아니면 책에서 읽었다거나 없을까? 없나요? 아무도 모릅니까? 이 우리나라 국호가 어디서 나온지 아무도 모르는. 안타깝다. 우리나라 국호가 어디서 나온지. 뭐라고? 세환이. 거대한. 어? 거대한. 거대한이어서 대한입니까? 거대한. 어? 광복. 아직 여기 뭐 일본의 식민지도 안 됐는데 그 광복이 왜 나옵니까? 지금 그때 1897년에 대한을 하고 춤췄는데 대한. 그냥 이게 광복하기를 원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리 일본의 식민지가 될 줄 알고, 우리 이제 될 줄 알고, 미리 이제 대한이라고 대한. 이거 되게 예측력이 뛰어난데요. 와, 10년 뒤에 우리가 바로 이제 식민지가 될 줄 알고,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거구나, 이 고종이 벌써. 식민지 될 거라는 걸 다 예측하면서. 너네 대한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알려줄게.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너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잘 들어봐. 언제 나오냐면 마한 진한 변한 기억납니까? 마한 진한 변한. 헐, 그거 우리 여러 나라에서 옥조 동리에 나올 때 같이 했던 건데 맞죠?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옥조 동리에 막 나올 때 그때 마한 진한 변한 해가지고 맞죠? 그 나왔던 그 사만 그거 말하는 거야. 그 사만을 통합했다 해서 대한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린 제국이 된 겁니다. 알겠어요? 사만을 통합하였다. 그래서 제국. 이 무슨 정신승리입니까? 근데 우리가 있잖아. 근데 고대사를 갖다가 이 사만 지역을 갖다가 어디로 비정하느냐. 이건 좀 역사적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교과서에는 한반도 남부지방의 사만을 갖다 비정하고 있는데 요거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쟁이 있는 거라서 물론 뭐 한단국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조금 이건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봤던 사만 있잖아. 사만 그걸 통합했다 해서 우리 대한이라고 지은 겁니다. 알겠나요? 우리 대한민국 이제 제국은 황제의 나라니까 제국이고요. 지금은 백성의 나라, 국민들의 나라잖아. 그게 대한민국이죠. 알겠습니까? 여튼 이 대한이란 말은 대한민국도 여기서 나온 거야. 알겠느냐? 자, 그래서 국호를 우리 만약에 통일하면 나라 이름 뭘로 할까? 그냥 대한민국 그대로 할까요?
북한이 순순히 동의해준다면 대한민국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대한민국이 더 오래된 거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통일하면 나라 이름 새로 지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나라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연호라고 하는 걸 제정해요. 연호. 연호는 얘들아, 연호는 원래 중국만 사용할 수 있었어. 연호는 그 황제 나라야. 사실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이제 그 황제가 등극했던 그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호를 제정하고 뭐 몇 년 세는 거거든요. 너네 똑같아. 너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연호는 사실상 그거야. 연애하는 친구들은 다 할걸? 너네 연애하는 친구, 박한별 씨 남자친구 있습니까? 공개하는 거야? 박한별 씨 남자친구 있는 거예요? 아, 없어요. 없습니다. 안타깝다. 다 웃고 있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있다는 거. 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박현별 씨. 자, 너네 남자친구랑 사귀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하루, 100일이야. 그러잖아. 이게 연호도 그런 겁니다. 이게 황제가 등극할 때,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그러니까 황제의 어떤 어떤 등급 관계 이제 세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이 대한제국을 제국을 선포하면서 이제 연호도 제정할 수 있게 된 거죠. 청나라를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연호를 갖다가 뭘로 정하는지, 이게 바로 광무였습니다. 광무. 했습니까? 광무라는 하는 연호를 제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래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도 황제가 하는 거야. 그랬습니까? 하늘에다가 제사 지낸다는 거. 황제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요. 그거는. 그 동아시아에서 있잖아.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만 했었다고. 우리나라는 그거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환구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환구단. 알겠습니까? 환구단. 이게 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어떤 뭐 재단과 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지금 황구단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황궁우 황구단 있는데 황궁우는 지금 사라지고 없고요. 황궁우 이게 남아있는 건가? 황궁우가 남아있구나. 황구단 이게 지금 서울에 가면 그 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알겠습니까? 터가 남아있고, 그 막 호텔에 가려가지고, 조선 호텔인가? 그 뒤에 가려가지고 무슨 정자처럼 조그맣게 있습니다, 지금도. 알겠습니까? 서울시청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와요. 하여튼, 우리는 뭐 서울에 안 살고 있으니까.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가보면 좋아요. 되게 볼품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따가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쌤이 갔을 때는 몇 년 전에 갔을 때 막 수리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중국이 사대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어떤 제국의 위상을 갖춰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했던 개혁을 갖다가 연호를 따가지고, 알다시피 뭐라 부른다? 이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무개혁. 알겠습니까? 자, 이 광무개혁의 이제 중요한 어떤 특징들,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특징들. 일단, 얘들아.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뒤집어 보자. 아간파천. 이거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사건이라고 했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황제가, 이제 그때는 황제 아니었죠. 이거 고종이 자신들이 등용했던 개화파 세력들이 막 뭐 온건개화파니, 급진개화파니, 다른 말로 뭐 4대당이니, 뭐 친일파니, 뭐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개혁을 두고 싸워가잖아. 맞지? 그러다가 개혁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자기들도 환멸을 느끼고 그냥 개혁 때려쳐! 하고 그냥 지가 도망간 거야, 이거. 이해됩니까? 무서워서. 그러고 또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그래서 사실상 자기가 개혁을 그만둔 거라고,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뭔가 또 개혁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맞죠? 그래서 이 광무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들이 개화파 관료들을 등용해가지고 해왔던 그 개혁을 갖다가 지가 뭉개버렸잖아요. 맞죠? 뭉개으니까 이제 자기가 중심이 돼서 했던 개혁이라고.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거는 자, 황제 중심의 개혁이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뭐 중학교 때 이거 뭐 몇 번 강조했을 거야. 광무개혁은 그러니까 정치제도 있어가지고 뭐 그러니까 서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의회제도 설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제도 개혁보다는 그 러시아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러시아처럼 그냥 황제권 부합 강화해가지고 그냥 근대국가로 나가자는 거지. 물론
러시아가 근대 국가였느냐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차르, 제정 러시아는 사실 되게 문제가 많은 나라였거든요. 그렇지만 강대국 중에 하나였으니까 러시아처럼 하는 거예요. 러시아처럼. 황제권 강화. 오케이? 전제 군주정 강화. 이게 이제 광무개혁의 핵심입니다. 다시 얘들아 정리하자면 광무개혁은 뭐라고? 황제 중심의 개혁, 황제권 강화였던 거야. 알겠습니까? 뭐 의회를 만들고 이딴 거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황제 모든 권한은 집중시키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원칙은 뭐냐면 자, 원칙 적을게요. 원칙은 들어봤겠지만 자, 구본 신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참. 구본 신참 들어봤을 겁니다. 구본이라고 하는 건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은 참고만 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구본, 옛것을. 알겠습니까? 정치제도 개혁, 제도 개혁 중요한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알겠습니까? 새로운 거 신참, 기술, 군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한다. 알겠습니까? 이게 광무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 구본 신참. 알겠습니까? 구본 신참은 잘 알아두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온건가파가 주장했었던 어떤 그 정치개혁을 갖다가 포기하고 기술이라든가 군사 분야에서 가지고 어떤 근대화 노력. 근데 그 중심은 사실 황제가 되는 거지. 과거에 그 광무개혁 이전에 했던 그 개화파들이 추진했던 개혁은 사실 그 신하들이었잖아, 걔네들이. 신하들이었다고. 근데 이거는 황제가 모든 권한의 중심에 있는 그런 체제로 개혁하는 게 광무개혁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얘들아, 요거 이제 요런 어떤 개혁의 노선을 담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의지, 그 다음에 이 헌법과 같은 거, 대한제국 헌법과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게 1899년이었어요. 1899년. 알겠습니까? 1899년에 만들어졌던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걸 제정하게 됩니다. 자기가 헌법을 만든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한국 국제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1조만 봐, 1조만. 딴 거 필요 없어요. 딴 거 밑에 뭐 2번, 3번, 4, 5 쭉 나오는데 뭐 이런 거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1조가 아니고 3번이 중요하네. 3번입니다. 3번. 3조의 내용을 보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3조의 내용을. 그것만 보면 됩니다. 딱.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지니고 있다. 대한국 황제 밑에 5번 봐세요. 5번은 대한국 황제는 국해군 육군을 통수하고 편제 정하며 개헌과 하고. 중요한 거 있잖아. 여기에 가장 중요한 3조뿐만 아니라 있잖아. 대한국 국조에서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냥 전제군주정입니다. 전제군주정을 추구한 거야. 추구. 정치적인 어떤 그 시스템은 그냥 뭐 의회를 만들고 이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황제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분야이 전부 다 대한국 국제에서는 황제권, 전제군주정을 추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대한국 국제의 내용이. 알겠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광무개혁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특징들이었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몇 분 남았나요? 몇 시에 종치지? 10분 남았나요? 맞죠? 10분 남았죠? 맞나? 아니다. 20분 남았구나. 맞죠? 종치는 게 얘들아 우리가 10분에 시작했으니까 11시에 종치는 거 맞죠? 맞죠? 녹화 한번 끊어야겠다. 끊을게요. 이제 내용 봅시다. 내용 할 거 많아요. 빠밤.